39장 가겠습니다.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HTML 문서의 계층적 구조와 정보를 표현하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API, 즉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제공하는 트리 자료 구조다. 노드 봅니다. 노드. HTML 요소와 노드 객체. HTML 문서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네, 시작 태그, 어트리뷰트 이름, 어트리뷰트 값, 콘텐츠, 종료 태그, 이렇게 있는데요. HTML 요소는 렌더링 엔진에 의해 파싱되어 돔을 구성하는 요소 노드 객체로 변환된다. 이때 HTML 요소의 어트리뷰트는 어트리뷰트 노드, 요소의 텍스트 콘텐츠는 텍스트 노드로 변환된다. 678페이지로 넘어가서 div라는 요소 노드에 클래스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노드가 또 추가가 돼 있고 텍스트 노드라는 거에 헬로우가 들어간다. 그리고 노드는 트리 구조다. 트리 자료 구조는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로 구성되어 노드 간의 계층적 구조가 트리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선형 자료 구조. 최상위에는 루트 노드 하나만 있고 루트 노드에는 자식 노드가 있게 된다. 자식 노드가 없는 애는 리프 노드. 끝에 있는 거는 나뭇잎 대입해서 리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9-3에 있는 그림에 있는 D랑 E의 경우 시블링이라고 해서 형제 요소. 같은 부모를 두고 있는 동의선상에 있는 자식들을 형제다. 넘어가서 노드 객체들로 구성된 트리 자료 구조를 돔이라고 한다. 돔 트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드 객체의 타입을 봅니다. 39-1. 얘를 파싱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고요. 텍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680페이지 공백 텍스트 노드가 된다 라고 하고요. 문서 노드, 요소 노드, 어트리뷰트 노드, 텍스트 노드 이렇게 있는데 넘어가서 노드 객체의 상속 구조, 오브젝트 밑에 이벤트 타겟 밑에 노드가 있고 그 밑에 다큐멘트, 엘리먼트, 어트리뷰트, 캐릭터 데이터 이렇게 있고요. HTML 다큐멘트, HTML 엘리먼트고 HTML 엘리먼트, HTML 헤드 엘리먼트, HTML 메타 엘리먼트, HTML 링크 엘리먼트, HTML 스크립트 엘리먼트, HTML 바디 엘리먼트, HTML U 리스트 엘리먼트, HTML li 엘리먼트, 점점점, HTML div 엘리먼트 등등등 잔뜩 있죠. 이런 게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프로토타입 체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프로토타입 체인 관점에서는 한번 볼만하겠네요. 한번 볼까요? 39-2번 실행하면 되겠군요. 인풋을 넣어놓고 밑에 거 스크립트만 실행을 해봅니다. 네, 트루 전부 트루 나온다. 근데 내용은 달러 인풋의 프로토타입이 HTML 인풋 엘리먼트의 프로토타입이냐, 그 HTML 인풋 엘리먼트의 프로토타입이 HTML 엘리먼트 프로토타입이냐. 그러니까 달러 인풋이 있고 거기에 HTML 인풋 엘리먼트가 있고 그 위에 HTML 엘리먼트가 있고 그 위에 엘리먼트가 있고 그 위에 노드가 있고 그 위에 이벤트 타겟이 있고 그 위에 오브젝트가 있냐, 요런 개념이죠. 한번 그냥 열어보면 되겠죠. 얘를 열어보면 여기에 프로토타입 대괄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HTML 인풋 엘리먼트가 있네요. 걔는 또 맨 밑에 가면 HTML 엘리먼트가 보이고 또 열어서 맨 밑에 가보면 엘리먼트가 있고 그래서 가보면 노드가 있고 노드 밑 노드 상위에 이벤트 타겟, 그 상위에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보이죠. 그 얘기였죠. 페어링 객체인 동시에 베어린 것처럼 인풋 요소 노드 객체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객체이며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들을 상속을 통해 제공받는다. 인풋 요소 노드 객체의 특성은 객체이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이면서 트리 자료 구조의 노드 객체이면서 브라우저가 렌더링할 수 있는 웹문서의 요소를 표현하는 객체이면서 그 엘리먼트라는 거는 HTML, XML, SVG 등등을 포함하는 상위 클래스인 거죠. 그 하위 클래스에 HTML 엘리먼트 클래스가 있는 거고 그 하위 클래스로 HTML 인풋 엘리먼트가 있는 거죠. 어, 노드 객체의 상속 구조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풋을 눌러보면 프로퍼티즈가 여기 있죠. 네, 요 구조로 가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본 거 그 프로토타입 체이닝 쭉 따라간 거랑 똑같죠? 이렇게 엘리먼트, 노드, 이벤트 타겟, 오브젝트. 684페이지로 가서 네, 공통 요소가 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프로토타입 체인이 상위에 있고 상속 구조를 갖고
굵은 글씨만 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돔은 HTML 문서의 계층적 구조와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물론 노드 객체의 종류, 즉 노드 타입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프로퍼티와 메소드의 집합인 돔 API로 제공한다. 이 돔 API를 통해 HTML의 구조나 내용 또는 스타일 등을 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넘어가죠. 요소 노드 취득. ID를 이용한 요소 노드 취득. 다큐먼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 get element by ID. 39-3. 이제 아이디가 애플이네, 바나나이네, 오렌지이네. 바나나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접근하고자 할 때 document.get element by id를 쓴다. 아이디는 유일한 값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유일해야 하는데 유일하지 않게 작성하더라도 동작은 될 거예요. 애플을 하나 더 넣어보죠. 이렇게 넣어도 화면에 애플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선택되냐면 첫 번째 것만 선택이 된다. 아이디도 여러 개가 중복이 돼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별도로 에러 메시지를 띄우진 않고 있고 어쨌든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아이디.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쓰도록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규칙인 거죠. 브라우저는 그 규칙을 벗어났을 때 에러를 내거나 하지는 않고. 네, 685페이지 맨 밑에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중복된 아이디 값을 갖는 요소가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어떤 에러도 발생하지 않는다. 늘 중복된 값을 가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요소만 반환한다. 늘 이러네요. 뒤에 가면 다 있을 거를 맨날 앞서 나가서. 그리고 없으면 너를 반환한다. 라는 게 39-5번 예시이고 넘어가서 39-6번. 아이디 값과 동일한 이름의 전역 변수가 암묵적으로 선언되고 해당 노드 객체가 할당되는 부수 효과가 있다. F를 볼까요? 저는 지금 바 A는 뭐 이런 거 안 했, 애플은 이거 안 했는데,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애플 이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애플 그냥 치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그냥 자동으로 잡혀 있네.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이거는 HTML 컬렉션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는 어떻게 돼 있지? 바나나는 하나만 있네요. 두 개가 있으니까 컬렉션이 됐고, 윈도우를 한번 열어볼까? 윈도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없는데? 윈도우에는? 전역 변수로만? 딜리트 바나나. 트루인데? 없어서 그냥 트루구나. 전역 객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전역 객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전역 변수로는 암묵적으로 선언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39-6번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암묵적 전역으로 생성된 전역 프로퍼티는 삭제되지만 전역 변수는 삭제되지 않는다.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 다음 39-7. 아이디 값과 동일한 이름의 전역 변수가 이미 선언되어 있으면 이 전역 변수의 노드 객체가 재할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바나나를 보면 애플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덮어 씌웠기 때문이 아닐까? 네, 재할당된다기보다 바나나는 처음에 HTML이 그려지는 순간에 이미 전역 변수로 들어갔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행이 돼서 그 변수가 대체가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순서상으로 보면. 넘어가서요. 688 태그 이름을 이용한 요소 노드 취득. 태그 이름 get element by tag name li 이렇게 잡으면 여러 개를 잡으니까 컬렉션이 들어옵니다. 컬렉션은 유사배열 객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HTML 컬렉션이라는 거에 애플, 바나나, 오렌지가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죠. get element by tag name은 컬렉션인 HTML 컬렉션 객체를 반환한다. 그 다음에 함수는 하나의 값만 반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면 배열이나 객체와 같은 자료 구조에 담아 반환해야 한다. 컬렉션 객체의 HTML 컬렉션 객체는 유사배열 객체이면서 이터러블이다. 이터러블은 된 게 ES6에 와서 이터러블이 된 거겠죠? 요걸로 했을 때 얘는 원래는 요렇게만 있었는데 이번에 요 심벌점 이터레이터가 붙으면서 이터러블 하게 됐겠죠. ES6 이후로. 그전에는 이터레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넘어가고 HTML 문서의 모든 요소를 취득하려면 get element by tag name 메소드 인수로 별을 전달한다. 전달을 하면 순차적으로 잡히죠. HTML, head, body, UL, li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다큐멘트에서 찾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상태에서 하위에서 찾는 게 되겠죠. 다큐멘트 바디라고 해보자. 바디를 가지고 찾으면 이제 바디 하위에서 찾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689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내용을 좀 바꿔서 다르게도 해보고 있군요. A 아이디를 가진 거 안에 li가 HTML이 있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A를 잡으면 UL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get elements i tag name으로 li를 잡으면 여전히 HTML 컬렉션으로 li 하나만 잡힌다. 그래서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다시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39-10번에서 있었고요. 넘어가고 클래스 갑니다. 클래스를 여러 개를 부여하는 걸로 다시 바꿨네요. 이렇게 넣고 get element by class name 하면은 float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진 전부 셀렉트가 돼서 HTML 컬렉션이 생기겠죠. 여기도 컬렉션인데 float가 들어간 게 얘 3개니까 li 3개가 잡힐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elems는 컬렉션이죠. 이 상태에서 elems를 펼쳐서 이 펼치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하면 이게 이터레이터가 실행이 돼서 펼쳐져서 배열로 바뀝니다. 혹은 어레이 프롬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걔네들을 포인트 돌리면서 걔네들의 스타일의 컬러를 전부 레드로 해라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레드가 됐죠. 그 다음에 애플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라. 풀어시면서 애플인 애를 찾아라. 그리고 애플인 애들은 블루로 바꿔라. 뭐 했더니 역시 이 경우도 엘리먼츠가 붙었으니까 컬렉션이 돼서 하나에 대해서 바로 요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는 없고 아까 get element by id 경우는 컬렉션이 아니라 하나만 잡히기 때문에 걔는 바로 스타일을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jQuery가 그게 좋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잡히는 컬렉션인지 아니면 하나만 잡히는 건지 선택지에 따라서 요소 하나만 잡히기도 했다가 컬렉션이 되기도 했다가 이거를 매번 판단해서 포이치 돌려야 되고 막 했는데 jQuery는 그냥 무조건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편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넘어서 CSS 선택자를 이용한 요소 노드 취득 39-14로 갑니다. 쿼리 셀렉터 쿼리 셀렉터는 CSS 어트리뷰트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셀렉터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얘는 컬렉션이 되는 게 아니고 요소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얘는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 개 선택하려고 할 때는 쿼리 셀렉터 all이란 거를 써야 되는데 쿼리 셀렉터 all도 마찬가지로 아스테리아를 넣으면 전체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694페이지 넘어가서 특정 요소 노드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 매치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합니다. lm 잡혔다. lm의 매치즈로 요거에 매칭이 되는지 애플이랑 매칭이 되는지 아니죠. 바나나랑 매칭이 되는지 true고 요것도 true일 테고 요것도 true일 테고 요것도 true고 바디도 true고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요 조건에 부합하는 애냐 내가 지금 선택한 애가 조건에 부합하느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매치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 그렇고요. 넘어가서 695페이지 HTML 컬렉션과 노드 리스트 라이브 객체, 살아있는 객체라고 하는 얘기 나오고 있네요. 노드 리스트는 논 라이브 객체로 동작하지만 경우에 따라 라이브 객체로 동작할 때가 있다. HTML 컬렉션은 늘 라이브 객체다. 노드 객체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라는 겁니다. 스타일까지 넣어야겠네. 이렇게 하고 얘를 보면 전부 빨간 상태인데 스크립트로 클래스 네임이 레드인 애들을 전부 선택해서 출력을 해보면 레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elems 개수만큼 돌리면서 각각의 클래스 네임을 블루로 바꿨다 라고 하고서 아까 선택되어 있는 애를 보면 elems가 아까 선택할 때 3개였잖아요. 여기선 3개였는데 그냥 다시 elems를 뭐 어떻게 변경한 게 아닌데 하나만 잡혀있죠. 어떻게 된 거죠? 왜 바나나는 안 됐지? 배열의 길이가 바뀌어서 elems i가 0은 일단 동작이 됐어. 그러면 1을 갔는데 0번째를 바꿨으니까 $elems가 1번, 2번만 남는 상태가 됐죠. 그 상태에서 1번째를 바꿔라고 하니까 얘가 바뀌는 거죠. 요거가 마지막 거가. 그러고 났더니 elems의 랭스를 초과하게 돼서 i가 초과하게 돼서 거기서 끝.
그래서 중간께 건너뛰게 됐네요. 그쵸, 예, 동차님 말씀이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문성님 말씀하신 걸로 다시 해보려면, 포문으로 돌리지 않고, 스위치로 돌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네, 이번에는 세 개가 다 바뀌었네요. 여기서 변환을 하는 순간에 HTML 컬렉션이 깨지게 되고, 그냥 엘리먼트 하나하나씩만 선택을 한 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값의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주질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LMG라는 거 자체를 가지고 랭스를 계속 판단을 하니까 이때는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i가 선택되는 값이 영향을 계속 주는 거죠. 네. HTML 컬렉션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기엔 살아있는 객체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 6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 설명이 계속 있고요. 696페이지, 697페이지까지 설명이 있는 상태이고, 역방향으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9-19번은 뒤집어서 하면은 랭스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뭐 와일문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보다는 넘어가서 698페이지 넘어가서 39-21 예제처럼 포이치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객체 배열로 변환을 해서 HTML 컬렉션이 아닌 배열로 변환을 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HTML 컬렉션의 이런 부작용, 이런 문제, 라이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쿼리 셀렉터 얼 얘는 노드 리스트로 잡힌다고 해요. 쿼리 셀렉터 얼로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li로 잡아보겠습니다. 아, 얘는 노드 리스트네요. 그냥 노드 리스트라고 나오죠, 여기는. 여기는 HTML 컬렉션이고. 네, 이 차이가 생깁니다. 노드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라이브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으로 똑같이 썼을 때 ELS로 해놓고 다시 레드로 돌리면 이거는 되네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실시간으로 노드 객체의 상태 변경을 반영하지 않는 객체 노드 리스트. 그 다음에 39-22 밑에 쪽에 보면 노드 리스트 객체는 포이치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쓸 수 있고 아이템, 엔트리즈, 키즈, 밸류즈 등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태 변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그 데이터를 가져올 당시 요때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ELS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변경을 줬을 때 레드로 변경을 줬을 때 이거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엘리먼트에서 제가 임의로 마지막 거를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ELS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전히 3개가 잡혀 있다라는 거죠. LM즈는 HTML 컬렉션이기 때문에 지금 지워져 있는 상태인데 LM즈는 레드라고 잡아내고 여기서 추가하는 건 어떻게 되나? 애플 하나 다시 추가해 봅시다. 추가했을 때도 LM즈는 잡혀 있나? 잡혀 있네요. 얘는 여전히 잡혀 있는데 얘는 지금 안 잡히죠. 얘네들은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죠. 엉뚱한 애가 아까 지우기 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반영이 돼서 잡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698페이지 밑에 쪽에 논라이브 객체로 동작한다. 하지만 차일드 노드 프로퍼티가 반환하는 노드 리스트 객체는 HTML 컬렉션 객체와 같이 실시간으로 노드 객체의 상태 반응을 반영하는 라이브 객체로 동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차일드 노드라는 애는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699페이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고 까다롭다. 안전하게 돔 컬렉션을 사용하려면 배열로 변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넘어가서 노드 탐색. 부모, 형제, 자식 노드 등을 탐색해야 할 때가 있다.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70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페런트 노드, 프리비어스 시블링, 퍼스트 차일드, 차일드 노드 프로퍼티는 노드.프로토타입이 제공하고 프리비어스 엘리먼트 시블링, 넥스트 엘리먼트 시블링, 칠드런은 엘리먼트.프로토타입이 제공한다. 접근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읽기 전용 접근자 프로퍼티다. 값을 할당하면 아무런 에러 없이 무시가 된다. 공백 텍스트 노드, 화이트 스페이스. 파싱 할 때 이상하게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봤던 경험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무리 봐도 왜 이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뒤에 하나 붙어 있어. 끔찍하죠.
자식 노드 탐색, 차일드 노즈, 칠드런. 차일드 노즈는 노드 리스트가 되겠죠? 그는 텍스트 노드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칠드런은 텍스트 노드가 포함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 차일드 노드 하면은 노드 리스트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애플이 잡히고 있죠? 근데 칠드런 하면 빈 걸로 나오고 있고 텍스트가 안 들어간다. 퍼스트 차일드는 첫 번째 자식 노드. 텍스트만 있으니까 텍스트가 나오고 라스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근데 엘리먼트 차일드는 없죠. 밑에 텍스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널이 나오고 퍼스트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거고. 자식 노드 존재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has child node라는 메서드가 있고 얘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러면 has children은 없나? 없네요. 그러면 메서드는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706페이지 39-30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39-30번에 여기 has child node로 하면은 텍스트만 있거나 텍스트가 없더라도 이게 공백 문자열로 잡혀서 텍스트 노드가 무조건 잡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근데 children으로 랭스를 판단을 하면 0이 나온다. 그리고 텍스트 노드가 아닌 요소를 하는 게 child element count라는 것도 있군요. 랭스 말고 child element count. 요게 같은 내용인가 봐요. children.length랑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서 넣고 있나 봐요. 탐색을 한번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나 보죠. 뭐 first child, 뭐 last child, parent node, previous sibling, next sibling 이런 거 다 잘 알고 쓰면 되죠. 그런 거고요. 노드 타입, 노드 네임 709페이지. 노드 타입이 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709페이지 표를 보시면 엘리먼트 노드는 상수 1을 반환한다. 그러면 여기에 차일드 노드 0에 있는 노드 타입은 3이죠. 텍스트니까. 텍스트는 3을 반환한다. 그러면 다큐먼트의 노드 타입 9를 반환. 바디는 1이고 그럼 용의 노드 타입 여전히 1이네요. HTML에 있는 태그들은 전부 엘리먼트 노드는 다 1이고 다큐멘트만 9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나 보죠?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되지? 아, 어트리뷰트 클래스는 2번이고 클래스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고 나머지 뭐 그런 것들 다 있나 봐요. 아무튼 노드 타입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체크를 하는 게 노드 네임을 체크하는 게 좋겠죠? 노드 네임 대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출력을 해서 볼까? 여기에 노드 네임이 대문자로 나오는 게 좀 별론데 로컬 네임이란 게 있네요. 요게 아마 나중에 추가됐을 거예요. 옛날엔 없다가 이걸로 판단을 하면 좀 더 좋겠죠. 태그 네임이란 것도 원래부터 있었고 태그 네임은 태그의 경우에만 잡히는 거고 노드 네임은 모든 노드에서 다 들어가는데 태그일 경우에는 노드 네임이랑 태그 네임이 같다. 그 로컬 네임은 나중에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텍스트 콘텐트 LMG에 있는 텍스트 콘텐트 하면은 밑에 하위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가져오는 걸 거예요. 만약에 지금 LMG 0이 여기가 애플만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다시 텍스트 콘텐츠 하면은 텍스트는 다 들어갑니다. 하위에 있는 모든 텍스트. 그게 HTML 마크업은 무시된다 라고 합니다. 711페이지 맨 밑에였어요. 넘어가고요. 712페이지 중간에 노드 밸류 프로퍼티를 참조하여도 텍스트를 취득할 수 있었다. 단 텍스트 노드가 아닌 노드의 노드 밸류 프로퍼티는 너를 반환함으로 의미가 없고 텍스트 차일드 노드의 0에 있는 텍스트 콘텐트 노드 밸류 이것도 됐었다. 근데 텍스트 노드가 아닌 경우는 여기서의 노드 밸류는 너를 반환하니 주의해야 한다. 유사한 동작을 하는 게 이너 텍스트가 있다. 요거 대신에 이너 텍스트 얘는 줄바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너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CSS에 순종적이다. 비표시되어 있을 때 텍스트를 반환하지 않는다. 오, 비저빌리티 히든을 해볼까요? 얘를 네, 이렇게 해서 숨겼어. 호호가 숨겨졌어. 다시 해보자. 네, 요 부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CSS를 고려해므로 텍스트 콘텐트보다 느리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폼 조작, 이너 HTML
HTML 마크업을 문자열로 변환한다. 텍스트 콘텐트 프로퍼티를 참조하면 HTML 마크업을 무시하고 텍스트만 변환하지만 이너 HTML을 하면은 전체를 다 보여준다. 비저빌리티 히든 들어간 것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게 게터로서 동작했을 때 그렇고 세터로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를 제가 비저빌리티 히든을 지우고선 넣으면 다시 나타나죠. 세터로서 동작이 됩니다. 이처럼 이너 HTML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HTML 마크업 문자열로 간단히 돔 조작이 가능하다. 근데 717페이지 이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 그 외부 공격에 취약하므로 위험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HTML5에서는 이너 HTML 프로퍼티로 삽입된 스크립트 요소 내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그 공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718페이지 세니타이즈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 돔 퓨리파이라는 게 라이브러리군요.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안전하게 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718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라이브러리 아니더라도 뭔가 태그를 분석해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요거를 end lt 요걸로 바꿔버리고 이거를 end gt 이렇게 엔티티로 바꿔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뭐 에디터 같은 거, HTML 에디터 같은 데서 태그를 쓰려고 하면은 요걸로 바꿔치기 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실제로 동작은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크다운 에디터 같은 거 작업하시면 그런 거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너 HTML의 또 다른 단점은 718페이지 중간입니다. 마크업 문자를 할당하는 경우 모든 자식 노드를 제거하고 덮어 씌워버린다는 것이다. 그죠? 노드를 추가해라 라고 했는데 네, 잡혔는데 여기에 더해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뒤에 추가가 됐어. 네, 이렇게 추가해라 라는 명령을 했을 때 얘만 추가가 된 걸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거를 제거하고 얘를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전체 HTML을 다시 때려박는다라는 거죠. 지금 요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너 HTML이 전체를 다시 바꿔치기 한 게 되는 거죠. 문자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9-48번. 다음 코드의 축약 표현이다. 요 얘기죠. 기존 거에다가 더하기 한 걸로 덮어씌워라 라는 얘기가 돼서 전체를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단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단점이 또 있다. 삽입대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앞에다 넣고 싶을 때, 요 UL의 맨 위에다가 넣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맨 뒤에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뭐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HTML5에서 인서트 어저센트 HTML 얘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39-50번. 인서트 어저센트 HTML은 이 $푸라고 잡은 애에 삽입을 해주는데 딱 요것만 추가를 해요. 그래서 리플로우 리페인트를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네 가지가 있어요. before begin, after begin, 또 before end, after end. before begin은 이 select보다 더 그 select 한 거에 형제 요소로서 앞에 들어가고 애프터 엔드도 형제 요소로서 뒤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애프터 비긴이랑 비포 엔드는 자식 요소로서 안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죠? 명칭이 조금 확 와닿지 않게 되어 있는 비포 비긴 형제 요소로 앞에 애프터 비긴 자식 요소로 맨 앞에 애프터 엔드 형제 요소로 뒤에 비포 엔드 자식 요소로 맨 뒤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넘어가고 노드 생성과 추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너 HTML 프로퍼티와 인서트 어저센트 HTML 메서드는 HTML 마크업 문자열을 파싱하여 노드를 생성하고 돔에 반영한다. 돔은 노드를 직접 생성, 삽입, 삭제, 치환하는 메서드를 제공한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create element라는 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li 태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넣으면 되나? 들어갔죠? 그리고 li append child로 create text node 이렇게 append를 하면 텍스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append child로 li를 넣으면 여기가 들어왔죠. create element는 요소 노드를 생성하고 넘어가서 722페이지 텍스트 노드 생성하고 create 텍스트 노드 텍스트 노드의 값으로 사용할 문자열을 인수로 전달한다. 자식 노드로 추가하고 append child append 해주고 넘겨서 요소를 돔에 추가하고 append child 복수의 노드 생성과 추가 724페이지입니다. 애플, 바나나, 오렌지에 대해서 포이치 돌려서 크리에이트 생성해서 어펜드 해주고 전체를 다시 어펜드 해준다. 이런 식으로 돔이 3번 변경되는데 리플로우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전체를 만들고 큰 틀을 다 만든 다음에 한 번만 넣어주면은 그게 더 리플로우를 한 번만 하게 되니까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하는 게 39-59번 예시이고요. 726페이지 다큐멘트 프래그먼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컨테이너를 쓰지 않기 위해서 다큐멘트 프래그먼트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는 상위 요소를 만들고 그 상위 요소에 하위 요소까지 같이 넣게끔 하면은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726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li들만 만들어서 li 애플, li 바나나 얘네들만 만들어서 UL에다가 한 번에 몽땅 넣고 싶은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쓰던 건데 그러지 말고 다큐멘트 프래그먼트라는 거 프래그먼트를 그러니까 비어있는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애를 추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프래그먼트를 이제 어펜드 차일드를 하면은 li들만 한꺼번에 리플로우도 한 번만 실행되게끔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다큐멘트 프래그먼트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넘어가서 노드 삽입 마지막 노드로 추가 39-62번 li를 생성하고 create text 노드 생성해서 append child를 했어요. 거기다 append child를 넣었습니다. 그럼 맨 뒤에다 넣는 거고 지정된 위치의 노드 삽입 insert before가 있고 insert after도 있나? insert after는 jQuery에 있었던 것 같죠? insert before만 있나 봐요. 첫 번째 인수로 전달받은 노드를 두 번째 인수로 전달받은 노드 앞에 삽입한다. new 노드를 child 노드에 삽입한다. 그런 거고요. 넘어가서 노드 이동 갑자기 확확 건너뛰고 있는데 730페이지 39-65번은 잠깐만 보죠. 프루츠로 잡았고 그 다음에 li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li에다가 텍스트를 오렌지라는 걸 넣고요. 그 프루츠에 insert before로 li를 널의 앞에 넣어라 라고 하니까 마지막 요소로 추가를 할 때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insert after라는 게 별도로 없이 요소를 지정할 수 있을 때는 지정하면은 그 앞에 무조건 가게 하고 지정한 게 없게끔 하면은 맨 뒤에 가게끔 그러니까 메소드 하나로 동작하게끔 해놨군요. 그렇고요. 클론 노드 있습니다. 노드 복사, 얕은 복사합니다. 딥에 true가 들어가면 깊은 복사를 하고 false가 들어가면 얕은 복사를 한다. 얕은 복사로 생성된 요소 노드는 자선 노드를 복사하지 않는다. 텍스트 노드도 없다. 클론을 하면 그냥 그 얕은 복사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알고 있는 그 얕은 복사의 개념이랑 좀 다르게 동작을 하나 보죠? 67번 한번 돌려볼까요? 현재가 fu로 되어 있을 테니까 fu로만 바꿔서 봅시다. fu로 바꿔서 f를 잡아놓고 봅시다. p 태그가 잡혔고 after begin이라는 게 잡혔어요. 이 상태에서 fu에다가 첼로 클론 안에를 넣었어요. 이게 내용이 좀 더 복잡하게 있는 게 좋겠네요. 얘를 잡아야겠다. li를 잡아서 봅시다. 애플 말고 children을 가지고 5번이 li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li가 잡혔죠. 그러면 얘를 첼로 커피를 보면 li만 잡혔죠. 원래 앱이 이 밑에 텍스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첼로를 했더니 li만 잡힌다. 다시 여기다가 true를 주면은 깊은 복사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러면 텍스트까지 다 잡혔네요. 네, 요거 확인했고 노드 교체 replace child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가 새로 들어올 대상 앞에 거가 뒤에 거가 교체 원래 원본 노드 삭제 remove child 어트리뷰트 넘어갑니다. 734페이지 어트리뷰트 속성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속성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은 이런 게 named node map이라는 게 나옵니다. named node map은 can named item 이런 메소드들이 다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얘기가 735페이지 예시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트리뷰트 조작은 get 어트리뷰트, set 어트리뷰트 이런 걸로 한다. 그 다음에 input id, 유저, 타입 텍스트 밸류 옥모 2 요소가 파싱되어 생성된 요소는 이거는 한번 넣어봐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넣고 보면 태그 네임 이렇게 해서 넣고 보면 이렇게 잡혔는데 얘의 어트리뷰트를 보면요. 돈 프로퍼티는 세터와 게터 모두 존재하는 접근적 프로퍼티다. 따라서 돈 프로퍼티는 참조와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바뀌고 ABC가 반영이 되고 게터를 다시 해보면 다시 가져와지고 돔에서 중복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우선 HTML 어트리뷰트의 역할을 살펴보자. 어트리뷰트도 한번 2번 이렇게 바꿀까? 안 바뀌었네요, 여기선. set 어트리뷰트를 해볼까? 밸류는 1, 2, 3 들어가 있는데 여긴 안 바뀌어있네요. HTML 어트리뷰트의 역할은 738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초기 상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HTML 어트리뷰트 값은 초기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밸류 어트리뷰트를 바꾸더라도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풋 요소의 요소 노드가 생성되어 첫 렌더링이 끝난 시점까지는 어트리뷰트 노드의 어트리뷰트 값과 요소 노드의 밸류 프로퍼티 할당된 값은 동일하다. 하지만 첫 렌더링 이후 사용자가 인풋 요소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최신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물론 초기 상태도 관리해야 되니까, 즉 초기 상태와 최신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초기 상태는 어트리뷰트가 관리하고 최신 상태는 돈 프로퍼티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노드라고 넘어가서 739페이지 맨 밑에 HTML 요소의 초기 상태는 어트리뷰트 노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지금 바꿨는데 get 어트리뷰트를 다시 해보면요. 여전히 1, 2, 3이죠. 근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이렇게 가면 여전히 1, 2, 3이죠. HTML 요소에 지정한 어트리뷰트 값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변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제가 set 어트리뷰트를 한 거에 의해서 바뀐 것 뿐이지 이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set 어트리뷰트는 지금 나오죠. 어트리뷰트 값, 즉 초기 상태 값을 변경한다. 넘어가서 돈 프로퍼티. 사용자가 입력한 최신 상태는 돈 프로퍼티가 관리한다. 언제나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742페이지. 체크박스 같은 경우 어트리뷰트로 체크를 하는 것보다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넘어가고 743페이지. 어트리뷰트와 돈 프로퍼티의 대응 관계. 1대1 대응이고 동일한 값으로 연동한다. 다만 최신 상태이고 초기 상태. 이거 약간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텍스트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리어블 인바이러먼트랑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랑. 그다음에 클래스 어트리뷰트는 클래스 네임, 클래스 리스트와 대응. for 어트리뷰트는 HTML4랑 1대1 대응. 카밀 케이스를 따른다.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군요. 그다음에 돈 프로퍼티 값의 타입. get 어트리뷰트로 취득한 값은 언제나 문자열이지만 돈 프로퍼티로 취득한 애들은 문자열이 아닐 수 있다. 체크드 어트리뷰트는 문자열이지만 체크드 프로퍼티는 불리언이다. 데이터 어트리뷰트와 데이터 셋 프로퍼티. 얘는 좀 해봐야 돼. 82.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뭐죠? 유절수로 잡았습니다. 유절수로 잡자마자 바로 배열로 변환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셋에서 유저 아이디가 7621인 애를 찾아라. 그러고서 롤을 출력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드민이 나왔죠? 열어보면 유저스에 있고 데이터 다시 유저 다시 아이디가 7621이고 그 데이터 다시 롤이 어드민입니다. 이게 지금 가져오라고 할 때 데이터셋에서 카밀 케이스로 바꿨죠? 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HTML 처음 할 때는 좀 헷갈리는 분들이 저는 헷갈렸어요. 네, 헷갈렸는데 데이터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올 때는 데이터셋 안에 배열에 A, B, C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확인한 게 다고요. 넘어가고 HTML에서는 케바 케이스인데 자바스크립트로 추가됐을 때는 카밀 케이스로 추가돼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 같고, 다음에 넘어가서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조작, 스타일 점 컬러, 위스, 하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면은 스타일 어트리뷰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타일 점 컬러는 이렇게 하면 레드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CSS는 케바 케이스잖아요. 보더, 컬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이렇게 있으면 보더가 들어가 있는데
보더 컬러를 카멜 케이스로 그냥 넣으면 점을 찍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클래스 조작, 클래스 네임 있고 클래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클래스 네임보다는 클래스 리스트를 쓰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클래스 리스트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 클래스 리스트를 쓰면 되죠. 클래스 리스트는 돔 토큰 리스트라고 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얘는 애드가 되고 들어갔죠. 다시 애드 똑같은 걸 넣으면 그대로 있죠. 이렇게 넣으면 이번에는 두 개가 들어갔고 밸류가 문자열로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remove abc만 해주면 하나만 남았죠. 이런 거를 계산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인덱스를 넣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만 들어간다. 만약에 add를 다시 해서 아이템 0을 하면 0이고 1을 하면 AA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테인즈 포함하고 있는지 true, false, replace 이렇게 바뀌었죠. 톡을 다시 하면 없어지고 하면 나타나고 토글도 있어서 이제는 jQuery가 없어도 클래스에 대한 컨트롤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군요. 여기다 토글을 할 때 뒤에 불리언을 넣어줘서 토글을 하는데 계속 있게 있으면 무시하고 없으면 넣어라. 현재 없는 상태에서 토글을 true로 주면 있죠. 이미 있는 상태에서 true를 줘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alse로 하면 있을 때는 당연히 없어질 테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토글을 해도 여전히 없는 상태고. 751페이지 다 왔습니다. 이제 CSS 스타일 참조 요소에 적용되어 있는 CSS 스타일 참조 98번 컴퓨티드 스타일이란 걸로 해서 윈도우에 있는 get 컴퓨티드 스타일 메서드로 박스 클래스 박스라고 되어 있는 애의 스타일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러면 CSS 스타일 디클레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get computed style이라는 게 이 박스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전부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넣고 있는 애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들어오고 있죠. computed style.with height, background color, border 이렇게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이 값들을 다 잘 읽어오고 있습니다. 문자열로. 위에 with height, background color, border는 얘한테 직접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박스에 여기 정의가 돼 있죠. 근데 상속받고 있는 애들, body, div 얘네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컬러도 해봤더니 컬러도 가져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속성도 가져오고 있죠. 상속받은 거. 여기에 지금 점 바디 박스에다 넣어준 것 뿐이 아니고 div, 디스플레이 블락, 바디 컬러 요거까지 가져오고 있죠. 근데 RGB로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컴퓨티드 스타일 메서드의 두 번째 인수로 콜론 애프터, 콜론 비포 같은 스토어 엘리먼트를 지정하는 문자열을 전달할 수 있다. 스토어 엘리먼트 전달까지 마지막. 요거를 한번 넣어놓고 여기다가 추가. 아이고 이렇게 추가하고 보면 얘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가져올 수가 있나봐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에서 비포에 해당하는 애를 선택했네요. 박스에서 두 번째 요소에다가 이제 의사 요소에 대한 거를 콘텐츠를 추가를 했군요. get computed 스타일이고 set은 안 되나? 이건 없나 보네요. 없는 것 같죠. 여기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냥 읽기 전용이네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마쳤습니다. 아휴 드디어. 원래는 빨리빨리 해서 이벤트도 하고 싶었는데 이벤트랑 타이머까지가 목표였는데 택도 없네. 다음 시간에 이벤트랑 타이머랑 비동기 에이젝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저걸 봐야겠네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프라미스 이런 거 다음 주 월요일에나 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또 오늘도 2시간 꽉 채웠는데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시죠.